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K 진행의 MC K입니다. 지난번에 전립선 이야기할 때 우리 여성분들 조금 그러셨죠. 오늘은요,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가슴에 대한 이야기,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방갑상선 외과의 이지연 교수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몇 가지를 5글자로 제가 드릴 거예요. 네, 5개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방암 관련해서 크면 잘생겨? 크기 상관 노. 센스 있으셨어요. 아, 상관없구나. 유선이 상관이 있기는 한데요. 아, 네. 특히 아시아 여성들처럼 예, 예. 치밀 유방의 경우는 유선의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전 세계의 유방 평균 발병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우리나라는 40대 후반이에요. 그게 유선이 그만큼 치밀하다 보니까 더 빨리 더 오는구나. 그렇죠. 잘 생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가슴이 작기 때문에 또 빨리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크다고 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유선 실질에 따라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살 잘생겨? 폐경 전후에. 그렇구나. 그래서 네.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폐경이 다가올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유선도 이제 거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40대 후반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방 검사는 그래서 40대에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경우, 예를 들어서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했다든지 또는 가슴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든지 그렇게 유방암의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성인이 되는 20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발견돼? 잘 발견 안 돼. 어떡하지? 유방암의 경우는 사실 유선 안에서 발생을 하고 그 유방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피부 아래쪽이 지방 성분이고요. 지방 아래쪽이 유선이거든요. 근데 유방암이 유선에서 생기다 보니까 유방이 아주 깊숙한 곳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작은 경우는 쉽게 만져질 수 있지만 가슴이 큰 경우는 위쪽의 지방층 때문에 네. 그게 숨어서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네. 어느 순간 환자가 머물이 만져져서 병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좋게 좀 끝나는 네. 경우가 많습니까? 예. 유방암은 발병률이 2016년 이후에 국내 여성암 1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발병을 많이 하는데요. 재발률이 높지 않냐,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 통계학적인 어떤 그 숫자의 장난이 있는데,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오래 생존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재발률이 조금 더 높으신 거고요. 다른 암종의 경우는 재발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오히려 재발률은 떨어지는. 그래서 유방암을 정리를 하자면 발병률도 높고 생존율도 높고 재발률도 높지만 95% 이상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 손으로 안 하고 로봇을 네.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네.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유방 외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강경 예. 대신해서 로봇 기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유방은 워낙에 바운더리 자체가 크지 않고 장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 수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스키를 조금씩 이제 발견을 하시면서 국내에서도 지금 약 한 10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절개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슴이 아니고 겨드랑이 아래쪽에 절개선을 4, 5cm 정도를 넣거든요. 네. 그러면 제 손이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 그 한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만 로봇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가슴에는 사실 흉터가 흉터가 하나도 없네요. 없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함에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환자가 암으로부터 극복을 했는데 거울을 보고서 흉터를 봤을 때 다시 우울감이 들면 그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흉터를 최소화하고 네. 미용적인 목적을 올리기 위한 수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재건도 이걸로 되나요? 가능합니다. 와, 네, 네, 한 네. 번에 가능한가요? 재건 수술을 위해서 생기는 흉터까지도 음.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우, 점점 더 이게 발전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네. 그 병도 병이지만 그런 게 걱정이 되게 컸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래도 미리 검진하고 잘 이렇게 빨리 알아서 수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유방암을 걱정하거나 또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져지는 멍울이나 또는 유방의 통증 거의 90% 이상은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적 치료도 크지 않은 범위로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방외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